국회의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스타로 또 스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뭐 돋보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파행이다. 그리고 곳곳이 전쟁터다. 사실상 국감 내전 수준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이 전사가 되라, 말로 싸워서 이겨라라고 주문을 한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섰다. 근데 저는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정부 감싸기만 하면 그것은 국정감사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는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너무 황당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드 취재를 쭉 오늘 해봤는데요. 핵심적으로 보면 성일종 국방위 그 여당 간사의 이 돌출 행동이 거의 여당 안에서도 통제불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국방위원장 뭐 다 나서가지고 피켓 내렸으니까 오후는 국감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오전까지 그게 이어졌어요. 심지어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국방위원장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당 간사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국감 전체가 좌우되는 것은 처음 본다라는 거고 이 도대체 국민의 명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국감은요. 아까 연역을 우리 앵커님이 말씀했지만 국감은 이제 그 야당의 시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야당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국민들을 보면서 야당에서 날카롭게 뭐 여러 질문들 해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 보고에 임명을 철회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국감입니까? 임명을 철회해라 이거가 8시간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야당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임명된 장관을 상대로 예리하게 송곳처럼 질의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이게 국감인데 굳이 여당한테 명분을 주잖아. 파행의 명분을. 네. 이게 철회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청문회가 대통령 임명했는데 저는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지 아예 그냥 오지 마라 철회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야당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이게 그 송곳 같은 질의로 좀 이게 국정을 따지건 따지고 또 대안도 제시하면서 좀 이게 건설적인 이런 이게 국감을 해야지 정쟁으로 자꾸 이게 파행되면 안 된다 봐요. 예, 우리 조 변호사. 아니 뭐 송곳 같은 질의하면 또 붕짜자 붕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기본적으로 장관의 자질이 없고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켓 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장관에게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차관도 있고 그다음 국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 따져서 지금 국방부가 제대로 국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국방부 업무 중에 뭐 위법한 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묻고 그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견제를 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장관 인정 안 한다는 건 그건 야당의 또 야당 나름대로의 입장이고 야당이 그 입장을 당연히 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국방위원장이 국방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파행시킨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런 여당이 도대체 국정 운영할 자격이 있는 여당입니까?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예요.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그 뭔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의 눈길로 항상 견제하는 게 그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여당다운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나 그냥 싫어한다 그러네? 그러면 나 파행. 정말 여당답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국정감사 계속 진행하면 결국에는 다 국민들이 심판하게 됩니다. 네, 문정용 부대변인. 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상임위가 몇 개 있어서 요즘 또 유튜브로 생중계를 다 해주니까 저도 첫날 이제 몇 개를 보다가 대부분 다 5분 안에 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현안질이라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시작부터 이제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미 임명된 장관한테 임명을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피켓 시위가 계속되니까 저희 당 간사 그 성일종 의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재명 쌍욕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 국방위가 더 조금 뼈아프게 다가왔던 이유는 지금 그 최상병 외압 사건이나 또 이스라엘 그 하마스 무장 사태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본격적인 중동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고사하고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이미 봤던 이슈들 재탕, 삼탕해서 그것 가지고 양당에서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시작부터 봐야 되는지 정치가 정쟁도 필요하고 싸우는 게 때로 재밌기도 합니다. 국감에서 그런 것들 보려고 일반 국민들은 또 국감을 봐요. 근데 너무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파행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국민들의 알 권리는 사라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관계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파행의 원인은 성일종 간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요. 제가 아니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생중계 다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취재한 내용인데 국방위원장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니까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윤재욱 대표도 또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방장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성일종 간사만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거 열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여당인 국방위 위원장,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성일종 간사만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파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국방위 현안이 너무나 많고 따져봐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국방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지금 사실을 조금 선택적으로 취사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요. 실제로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 내용을 말씀을 똑같은 내용이 드릴게요. 나왔어요. 피켓을 저는 이걸 봤어요. 제가 실제로 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피켓을 걸고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예. 그걸 보자마자 국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두 분이서 서서 이제 논의를 막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 김병조 의원이랑 성일종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이렇게 이 피켓 내려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논의 되겠냐 하니까 김병조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또 욕설 언급이 나와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님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공방이죠. 그렇죠. 이런 게 계속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전까지 피켓을 걸고 그래서 피켓을 8시간 내리고 동안 그게 못한 거예요, 과거에도 처음에. 사실은 피켓 걸고 국민의힘도 많이 하고 민주당도 많이 했어요. 그럼 피켓 거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고 나서 그게 돌아오라고 논쟁이 했는데 된다면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걸 안 왔다 그 내리고 얘기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오후 질의는 그 했어야 됐다는 8시간 거죠. 처음에 얘기를 빼고 얘기하시면 듣는 이제 청자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아니, 민주당은 그러니까 하고 오전 싶었는데 질의는 못했다는 내리고 식으로 오후에는 오해를 하면 했어야 안 돼요.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민주당의 됐다는 문제가 얘기는 아니라 여야 전부가 사실상 이제 오후 질의는 좀 정상적으로 해보자는데 그렇죠. 합의에 이르렀는데 결국 성일종 간사 하나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당 내부에서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요. 이게 완전히 순한 맛이야. 좀 매운맛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그 대여 투쟁을 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너무 책임의식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저기 국회에서 안 챙기면 큰일이고 우리가 책임을 갖고 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고 오히려 또 여당은 여당대로 전혀 책임의식이 없어요. 아니 이제 정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결과치에 대한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모든 부분에서 도망치듯이 파행시키고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파행을 일으키면 오히려 여당은 박수치고 신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갑니다. 네. 자, 저 이제 피켓 내렸을 때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미 이제 국방부에서 국회로 돌아간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뒤에 내렸다는 점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댓글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국방부 장관도 선출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임명철에만 외치는 민주당도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자 이제 국감은 TV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방송을 아이들하고 청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방부 국감이 굉장히 우리 이 청취자나 시청자들한테도 별로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법사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법사위도 또 난장판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 공백 사태를 놓고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요 다음에 또 누굴 지명해도 한 번 더 또 부결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되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김명수 위에 김선수 있다. 예. 김선수가 이게 진보의 법조인의 대부입니다. 예. 이분이 노무현 때 사법개혁비서관, 예. 조영래 변호사실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때 판사 안 거친 최초의 대법관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예. 그다음에 민변회장도 몇 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훨씬 더 이게 진보 법조계에서는 대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한 번 더 부결시키면 안철상 대행이요 1월달에 사퇴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되느냐? 바로 김선수 대법관이 원장 대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판사 인사가 2월달에 있잖아요. 2월달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입맛에 맞는 판사들에게 요직을 채울 수 있는 인사권을 김선수 이분이 가질 수가 있는 그게 저는 우리가 소설이나 괜히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억측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균용 대법원장보다 깨끗한 후보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균용 대법원장이 처가댁 재산요. 처가댁 재산을 신고한다 해서 그게 결격 사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비상장 주시에. 그런데 그걸 터집 잡은 거예요. 그거는 실수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재산 신고 똑바로 다 했습니까? 근데 조수진 의원부터 여러 명이 누락된 사람 많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다음에 정여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법사위가 아마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시간 끌기 방탄 때문에 계속의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끌고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상호 변호사. 네. 뭐 어느 신문 헤드라인에는 뭐 이제 명수간이 선수 온다 이렇게 뽑힌 제목도 있던데 네. 우리 서정 변호사 말씀대로 네. 정말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맞으려면 지금 오히려 이균용 같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균용 대법원장은 왜냐하면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거에 고등부장일 때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법원장 직선제 하는 것들 난 절대 반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하에서는 각 급 단위 법원의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문제될까봐 자율적으로 판사회의를 거쳐서 그 법원마다 법원장을 자신들이 직접 뽑겠다고 하면 직접 뽑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원장 직선제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법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을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직선제로 뽑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각 재판부 인사는 각 법원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김선수 대법관이 대행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관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거쳐서 그 법원을 대표하는 법원장을 뽑게 되고 그 법원장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선수 대법관이 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한들 판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어요. 실제 그 보직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것이고요. 그런 걱정과 우려는 전혀 없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으로 좀 내세울 만하다. 밖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만한 인물이다 하는 분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적인 법관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훌륭하게 자기 경력 관리하면서 인생 살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훌륭한 분 좀 추천해 주시면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네. 두 가지 반박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정중이에요. 예. 김정중. 네. 이분이 판사 직선제 처음 했거든요. 2등 했어요. 1등 후보를 안 하고 2등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시켰다. 대법원장 인사권이 권한이 있죠. 1등을 해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이게 있고 두 번째 법원장이 인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판사를 지방 보내고 지방을 서울 보낼 때는 그건 대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장이 할 수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을 포옹해도 되겠냐 이렇게 판사한테 물었는데 판사가 허락을 했잖아요. 이걸 놓고 또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장윤선 기자하고 우리 문종영 부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법원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정도는 접촉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도,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악수하고 뭐 안아보고 뭐 말 놔두고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마저도 법원에게 허락을 득해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그러니까 보면 뭐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씀이죠. 재판의 네. 공정성을 해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그 하여튼 계속 뭐 그 정치적 동지로 같이 해온 사람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만나지 못했으니까 법정에서 그냥 만나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 그것도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그마저도 허락을 득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의 수준이라는 게 아니 무슨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이런 것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참 슬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의 보수 진영이 보여주지 않은 독특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막말도 있고 신경전도 있고 욕설도 있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고 상식을 파괴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보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국무위원들, 국회 이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상식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부대변인. 예. 그 지금 법원이 무슨 동네 술자리도 아니고 그 아시는 분 만났다고 아는 것 자체가 의아한 부분이 있죠. 포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하고 이런 자리인데 뭔가 좀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보태면 앉는 순간 귓속말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니 법정에서 제가 이거 했습니다. 반 농담이지만 그 순간의 찰나를 이용해서 그래서 판사의 허락을 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귓속말 이런 할까 게 적어도 적절치는 않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사위나 이런 것들 저는 뭐 국감 좀 진행되는 것들 보면은 그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좀 형평성 같은 걸 유지할 때. 그래서 김도읍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법사위 운영을 좀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좀 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저기 여가위 여가위 말고 저기 여가위 전에 제가 지금 저기 이상원 위원장 이상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인촌 그 문체부 장관이랑 문체부 질의하면서 문체위. 물론 좀 포인트 개인적으로 제가 그 AI 딥페이크 의무화 표기 법안에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딥페이크에 관해서 한 10초라도 조금 이렇게 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또 두 분의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 순간만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러운 웃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기 좋았는데 권인숙 위원장, 이 여가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생중계를 보니까 대놓고 그러려면 사퇴하세요. 이게 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대놓고 장관 저기 지명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이제 과방위 국감 또 국토위 국감도 좀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를 두고 이제 맞붙었는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에서 했죠. 이걸 두고 이제 여당은 뭐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야당은 이게 법원 판결이 난 게 아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가 이렇게 맞섰고요. 그다음에 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대한노선 쪽에 대한 어떤 교통량 수치가 부풀려졌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가지고 또 맞불을 놨어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이런 게. 아니 뭐 부동산 통계 조작이 뭐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걸 일단은 뭐 야당 의원인 이성영 의원이 지적한 거는 교통량 통계가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일타 강사를 하시는 분이 꿀을 먹었나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꿀 먹은 일타 강사라고 제가 불러드리고 있는데 그 어제 원희룡 장관이 네. 그 다른 때에 비해서 그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는 기사들이 많던데. 네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계속 저기 전문가가 나와서 대답하면 그때 그래요? 출석하니까 그때 물어봐라. 아니 언제는 일타 강사라면서 본인이 막 분필 들고 막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전문가가 있고 자기는 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장관은 세세한 수치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거나 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거기서 보다 못하겠으니까 이제 위원장께서 그 얘기 이제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지금 이소영 의원의 질의는 그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장관이 아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 6천 대라는 거의 어마어마한 교통량 증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그 BC 값을 보고 받았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를 여쭙는 거다.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을 여쭙는 거기 때문에 장관께서 직접 대답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도 끝내 대답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 어제 원희룡 장관이 좀 기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프고 불편했답니다. 네. 뭐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사실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였냐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좀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계속 안 하시다가 왜 이렇게 이제 위원장이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걸 못 하시냐. 제가 보니까 자세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너무 뒤로 제껴져 있는 몸을 제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 변호사가 더 자세히 취재를 해왔네요. 지금 이제 그 양평 국토부는요. 예. 일단 두 가지만 제가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권이 이제 관심 좀 끄세요. 정치권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과 양평 국민들, 서울 또 출발점 이런 국민이 결정하도록 정치권 좀 정책 그만하시라. 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고속도로 만들 때 누구 땅이 옆에 있다 이런 것 좀 이제 백지 상태로 하자. 왜냐하면 이게 땅값 안 오릅니다. 그 생기도 그러니까 누구 땅이 어디 있고 뭐 김부겸 땅이 어떻고 그 김건희 여사 땅이 어떻고 이런 거 좀 이제 논의하지 말자. 예. 순수하게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 이것만 제가 촉구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과학자들이 그리고 또 그 이미 그 KDI에서 연구한 대로 강상면이 아니라 양서면으로 하는 게 훨씬 맞다. 그리고 이 도로를 도대체 왜 하려고 했냐? 6번 국도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의 이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핵심이었고 이 양평 군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서울에서 수도권 전체 그리고 전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교통체증 때문에 양수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뚫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 도로의 본디 목적에 충실해서 하면 된다. 갑자기 종점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등받이도 준비를 했답니다. 네, 등받이도.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문정영 부대변인. 네, 저는 그 국토위 국감 저도 보면서 국토부 장관과 이소영 의원의 생각은 달라도 그래도 질의를 이어갔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또 느끼는 게 많고 정보도 취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병조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소영 의원의 그런 질의하는 모습 이렇게 실체와 상식을 기반으로 이렇게 캐묻는 이런 모습을 좀 본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감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국토위 국감은 그래도 나름 유익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